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6번째 항이 나와 있고 절대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똑같이 1부터 8로 정의가 되어 있고 두 개의 차가 42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이 요 가운데 절대값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늘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요 놈 자체가 등차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구하시면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 등차의 일반항을 알면 합공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즉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된다는 거. 지금 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얘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지만 등차의 AN 구하는 거. 등차 수열의 AN을 구하는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놈을 연립하기 위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6번째 항이 대놓고 주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만 해석을 했을 때 결국 끝나게 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직접 넘겨가지고 뭐 전개를 하려고 하거나 많은 트로질스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만, 항상 여러분들은 주어진 조건들을 모든 걸 이용하려고 하셔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조건조차 항상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D가 음수인데 그냥 음수인 게 아니라 음의 정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요 놈이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여기서 음의 정수가 더해진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방에 A5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A5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혹은 그 이후에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애초에 얘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를 여기에 연산을 했을 때 무조건 얘도 정수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 이전에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얘나 얘 혹은 그 이후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결국에 절대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건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절대값이 내부가 플러스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그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은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등호 때문에 속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음수인 순간이 포인트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연 언제 음수냐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A5가 처음부터 음수인 경우와 A5부터 진작에 양수인 경우 혹은 0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5가 음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느냐? 얘가 1로 넘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가 음수여야 얘네가 소거되지 않고 2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음수인 순간, 즉 A의 5번째, 그리고 A의 6번째, 그리고 A의 7번째, 그리고 A의 8번째가 음수인 값으로서 생존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죠.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로 뽑히게 되면 요 놈과 소거되지 않고 넘어가서 2배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4개의 항과 곱하기 마이너스 2가 걸렸을 때 이놈이 누구구나? 42구나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공차가 음의 정수이고 A 6번째 항이 마이너스라면 이 이후로는 무조건 음수겠죠. 왜냐면 공차값이 빠지는 거니까. 그럼 그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A6부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8번째 항까지, 즉 마지막 항까지는 무조건 음수예요. 그럼 우리의 의문은 과연 언제부터 음수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5가 이미 음수라면 A5부터 음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A5가 진작에 0이면 아래에 있는 경우죠. 이때는 A의 6번째, 그리고 A의 7번째, 마지막 A의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8번째 항이 방금 위와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42가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그러니까 결국엔 수업할 때 배우는 것들이 문제에 적용된다는 거를 사전엔 못 깨닫더라도 지금은 연초니까 아직 수험생 초반부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듣고 보니 결국 내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만 느껴도 충분히 긍정적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와, 또 틀렸다가 아니고 그럼 결국에 뭔가 신뢰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일단 올바른 생각인 거죠. 볼게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문제를 푸는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어떤 의미냐? 결국에 지금 해석을 해봤더니 얘와 같은 경우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럼 결국에 얘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답에 들어갈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용어를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귀류법이라 그랬죠. 우리가 고1 때 증명하시는 방법과 똑같이 맞다고 치고 부정을 찾아내는 게 귀류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귀류법, 즉 모순을 걸러내는 장치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구해보니까 음수더라. 이러면 모순이 딸려오는 거고, 두 번째, 얘만큼 많이 쓰이는 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이때 자연수 조건과 정수 조건은 똑같은 거니까, 즉 분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튀어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등차 수열에서 등차 세 항의 합, 연속된 세 항의 합이 나오면 우린 무조건 등차 중항 걸어가지고 가운데 항에 몇 배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3배가 나온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얻게 되느냐? 요 3개를 더한 건 A6부터 A8까지 더한 건 가운데 항의 3배니까 3배 A7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1을 여기랑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누가 되는 겁니까? 20? 예, 큰일 날 뻔했죠.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여기서 3을 약분시켜 봤을 때, A에 7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죠. 왜냐면 A6가 마이너스 2이고 음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 줄을 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등차 중앙의 응용을 뭘 또 가르쳤었냐면 P 더하기 Q와 그리고 S 더하기 T가 같은 경우 얘네가 같은 경우엔 반드시 뭘 만족시키느냐 A의 P번째 항과 A의 Q번째 항의 합은 즉 이 아래에 있는 숫자들끼리 같을 때 A의 S 더하기 A의 T는 이 덩어리끼리의 합은 무조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위에서 보시면 A6과 A7 더해서 13이고 5와 8 더해서 더해서 13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도 정수의 합, 정수의 합이기 때문에 정수 더하기 정수꼴이라 이 결론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수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기출문제 풀 때도 많이 다루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수끼리의 연산, 자연수끼리의 연산은 반드시 결과물이 정수 또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 예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눠졌을 때 얘가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정수 2개 더 해야 되는데 얘는 똑같은 정수 아닌가요? 왜냐하면 등차 중앙이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에 특정 하나의 정수에 곱하기 2여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짝수겠죠? 근데 얘는 홀수니까 자연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즉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수를 이 2를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21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뭐라고요? 자연수 조건에 의하여 모순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A7은 마이너스 7이고 이때 A6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 두 개를 이용해 공차를 구하고 첫째 항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8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A7에서 마이너스 A6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린 거니까 이때 얘는 공차가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5,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 일반항 잡아보시면 일반항은 등차의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 n으로 시작하고 6 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6 넣으면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2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28을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시그마에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겠구나. 즉 시그마
1부터 8까지 누구? 마이너스 5n 더하기 28이라는 값을 계산하시면 혹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 계산해 보시면 요 놈이 답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식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뭐 이 이유는 계산이니까 제가 뭐 계산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부터 느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9번, 10번을 안 해드리고 11번부터 해드릴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11번이 번호대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무게감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게도 15번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외관상은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운 대로만 논리를 적용을 했다면 그리고 할 방향성, 의지가 있었다면 이 문제 또한 어떤 대단하게 신박한 생각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생각을 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안 보였다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11번이었습니다. 자, 13번은 그냥 무난한 도형 문제입니다. 이 도형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도형을 미적분 친구들이나 기하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막 엄청 거부감이 있을 만한 건 아닌데 우리 확 통하는 친구들, 그 통통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도형을 다룰 기회가 수학원 말고 없기 때문에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미적분이라 기하라 좀 더 공부가 필요해서 맞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당연한 논리대로 흘러갔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코사인 법칙 언제 쓰고 사인 법칙 언제 쓰고 그것만 외웠으면 전혀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이 문제도 그냥 답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도형도 그다지 필요 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내가 뭘 언제 쓰는지만 파악을 하셨을 때 이 문제도 당연하고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구하셨어야 됐다는 거. 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아무래도 삼각함수 하려는 좀 힌트적인 부분이 있죠. 뭐냐면 얘가 코사인 법칙일지 사인 법칙일지만 정하면 문제풀이의 절반 이상은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교육과정의 메인으로 다루는 공식에 대한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밖에 없기 때문에 넓이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얘는 둘 중에 누구일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을 제가 도와드렸었죠. 어떻게 도와드렸었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나열을 해드릴 건데 지금이라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사인 법칙은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변이 한 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외접 원에 반지름 나와 있을 때도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건 뭐 당연한 게 공식 자체에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는 사인끼리의 비율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길이끼리에 b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뭡니까? 사인 법칙이 아닐까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코사인 법칙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코사인 법칙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법칙의 첫 번째, 사인 법칙과 반대로 사인 법칙이 각이 두 개였다면 코사인 법칙은 각이 한 개고 변이 몇 개인 경우에요? 두 개인 경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가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코사인 법칙은 어떤 원과 강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대신 누가 있느냐?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다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얘는 기립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기회가 있겠지만 뭘 아셔야 되냐면 이때 기립이는 우리가 두 개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개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코사인 법칙의 기립이는 반드시 몇 개여야 돼요? 세 개가 다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의 기립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처럼 두 개 이상이냐 혹은 전부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일로 가져와 봤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읽어보면 AB와 BC의 기울이 1대2라는 건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코사인 ABC에 대한 각, 즉 어디 각이냐면 ABC니까 이 전체 각이 되겠죠.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전체 각에 대한 삼각비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5다 라고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외접원이라고 나와 있고 QA가 누가 되는 거죠?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QA를 구하시면 봅시다. 우리가 A, C, P의 넓이가 최대인 거죠. 이때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건 요 빨간색 길이 있죠? 이 빨간색 길이는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고정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는
이 P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밖에 없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직선으로부터, 이 성분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순간에 보다 넓이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대면 당연히 최대인 거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건 딱 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수직이 등분을 꽂아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이 가장 먼 순간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중학교 건데 이때 얘를 토대로 요렇게 보조선을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 갈색 삼각형이 Q가 되면서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얘는 항상 수직이 등분선에 대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느냐? 결국에 요놈과 요놈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도형이기 때문에 막 어떤 심도 있게 전달을 해드릴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뭐라 나와 있어요? QA가 6루트 10이에요. 이때 QA가 누구냐면 요 길이죠. 그럼 이 길이가 6루트에 10이래요. 근데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등변이니까. 그리고 은근히 삼각함수 활용해서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식. 뭐가 있느냐? 원의 내접 사각형이에요. 삼각형 말고. 원의 내접 사각형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느냐? 마주보는 각의 합이 누구예요? 파이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원의 내접 사각형이 나오면 그냥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봅시다. 우리는 요놈 노란 각에 대한 삼각비를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줬고 당연히 이 각과 마주보는 게 누구예요? 여기 되죠. 요 노란 각. 그럼 이제 이 두 각을 마주보는 게 누가 되는 겁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을 파이에서 빼면 이 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각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코사인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요 각인 건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 놈을 부호만 떼고 딸고 와가지고 8분의 누가 된다는 걸 알아요? 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사인 법칙은 각이 하나고 변이 두 개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각이 하나 나왔고 변이 두 개 나왔죠. 그럼 뭐예요? 코사인 법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얻느냐? AC의 제곱은 6루트 10의 제곱이 몇이에요? 360? 360에 360이죠. 왜냐면 얘도 6루트 10이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360에 누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 8분의 5가 딸려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하면 누가 되냐면 8을 나눠요. 그럼 누가 되죠? 45, 45에 10, 450 되나요? 720에서 450 빼면 누가 나오죠? 270 나오나요? 맞나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 뭐를 얻게 되는 거냐면 AC의 제곱은 720이구나.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면 삼각형의 변 3개를 삼각형의 변 3개를 한 개의 미지수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도 얘 또 코사인 법칙 아니야? 코사인 법칙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에서 딸려 나와야 되냐면 봅시다. AC의 제곱은 요 놈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얘도 가능하죠. 그러면 볼게요. A제곱에 2A의 제곱이니까 4A 전체 제곱 나오고 빼기죠. 빼기 마이너스에 2에다가 A에다가 2A에다가 코사인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8분의 5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딸려오고 요 놈을 계산한 결과가 누구다?
270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를 날렸을 때 얘가 누가 되죠 지금? 4a 제곱에 요놈 곱하는 거니까 부호 바꾸고 플러스 누가 되는 거죠? 2분의 5에 a 제곱 되나요? 그러면 요놈 계산했을 때 5a 제곱 거기에 2분의 5a 제곱 하면 몇이에요? 2분의 15a 제곱인가요? 2분의 15에 a 제곱 나오는 거니까 문자 a 하나 270과 연결되는 시간하니까 여기서 a가 나온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CDB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이때 CDB는 요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요거 그리고 요놈의 외접원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이고 이때 추가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어요? 요 각도? 3분의 2파이 즉 120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요놈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2R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사인의 3분의 누구? 2파이에다가 분의 누구예요? 2A가 들어오죠. 요 길이 2A 요거가 2배의 반지름이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A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원하는 R값이 튀어나오고 요 R값을 R값만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게 됐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죠. 얘 또한 도형이라 뭔가 괴랄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고 딱 하나 우리가 굳이 중학교 거 언급하자면 현의 길이가 고정일 때 넓이가 최대는 원진하는 수직이등분선일 때 요 교점일 때다. 근데 이건 중학교 거니까 그리고 상상했을 때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놈만 구했다면 이 AC를 구하는 방법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인데 왼쪽 삼각형은 값이 다 주어져 있고 오른쪽 삼각형은 문자 A를 하나 끼고 있는 거니까 문자 A, 식 하나, 문자 하나 그럼 A 나오고 그 다음 사인 법칙 쓰면 끝나겠다 라고 판단해주면 무난하게 이 문제 또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